서울 양평 고속도로 사안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거잖아요. 7년 동안 예타 거친 원안을 그대로 갖고 있다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자마자 급 변경했다. 그런데 그 급 변경안을 보니 고속도로 주변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더라. 그래서 이건 무슨 의혹, 이건 무슨 문제가 있지 않느냐고 의혹 제기했다. 여기가 본질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근데 왜 원희룡으로 갑니까? 국민이 다 아는데 그걸 덮으려면은 윤석열 정권의 특징은 이슈를 잘 만든다니까요. 네네. 그 원희룡 사건으로 돌려버리니까 양평 땅은 지금 아무도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 프레임에 넘어갔다. 아니 그래서 이런 제가 얘기예요. 얘기하잖아요. 이재명의 리더십이 아까 하나하나 지적하면서 네. 이런 것을 이슈 파이팅 해가지고 싸워라.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바로 김건희 고속도로, 그러니까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관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오마이TV가 전 시간 풀로 중계를 했습니다. 아침에 시장님 오시기 전에 그랬어요. 네, 저는 안 봤어요. 했는데 저도 방송 준비하느라고. 김동연 지사의 지지도가요. 네, 아까 리서치 뷰도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굉장히 화가 났어요. 네. 화가 나는데 아주 일목요연하게 하는 그림만 봤거든요. 근데 원희룡 일타 강사 있잖아요. 네. 김동연 일타 강사가 더 재밌어요. 또. 요즘 일타 강사 하면은 이 조사받아. 판서까지 해가면서. 조사받아. 그런데 네, 김동연 지사의 실력은 네네. 상고 출신으로 부총리까지 갔잖아요. 또 대학은 야간 나오고, 그렇죠. 유학 갔다 오고. 저와 네, 김대중 정부 비서실에서 대통령 비서실에서 같이 근무를 했는데 경제비서관으로. 저는 비서실장이었고 김동연 지사는 행정관이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이도 있고 그러니까 급의 차이가 있었네요. 아니 반말하고 말을 내렸지. 아, 그런데 부총리가 돼가지고 네. 저한테 인사를 왔어. 그래서 아이고 부총리님 했더니 아이 대표님 옛날처럼 실장님 할 때처럼 저한테 말씀 내리십시오. 아이고 무슨 말씀입니까? 저렇게 겸손하고 실력이 있어요. 아주대 총장도 하셨어요. 아주대 총장도 하고 그런데 일타 강사는 원희룡 거기는 그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몇 달 해가지고 할 수가 없어. 엉터리로 했어. 증명됐어요. 김동연 일타 강사는 진짜예요. 일리가 있고 아, 다 수긍이 되지만 일타 강사로 나와서는 안 될 원희룡이 네. 나왔으니까 이름이 백지화다. 근데 김건희 그 일가 특혜 의혹 사건에 대해 국정조사를 그건 하면 없어지고 지금 원희룡만 싸우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니 거기에 말려드는 민주당이 바보다 이겁니다. 바보다. 국정조사를 해야지. 그렇죠. 그리고 국정조사를 해야지. 국정조사는 국정조사대로 하고 그건 의혹을 밝히는 문제니까 고속도로 계획은 서울 사람, 양평 분들, 강원도 분들 그러니까 수도권과 서울 경기와 강원도 양평군 이런 분들의 수건 사업이거든요. 어제 제가 점심을요 네네. 김부겸 전 총리 측근하고 먹었어요. 어제 김부겸 총리가 문화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했어요. 그런데 내가 물어봤어요. 야 김부겸 전 총리가 돈이 없는 사람인데 양평에 왜 그렇게 부동산 투기를 했냐? 그랬더니 김부겸 총리 생애 처음으로 자기 집을 가져봤는데 전원주택. 예. 양평에 160평? 네, 160평이라고 그 측근은 그래요. 집터 그냥. 예, 집터가 네. 160평이고 네. 거기에 30평짜리 집을 2층으로 지었어요. 그래서 60평이래. 네. 아니 국정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밝혀내야 된다니까. 이 김부겸 거기에 문화일보 기자들이 찾아가서 예. 그냥 연락하지 않고 찾아가서 네. 인터뷰를 했어요. 1시간 반 동안 기사가 나왔는데 그 문화일보가 왜 그런 인터뷰를 하지? 글쎄봅시다. 어쨌든 국정조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안으로 네.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근데 뭐가 자 두려워서 안 보세요. 하죠? 이슈를 얼마나 잘 만드냐 하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 땅이 있잖아요. 재산 네, 신고된 땅, 자기 처가 땅인데
양평 고속도로 문제는 원희룡 장관이 해라. 네. 위임을 받아가지고 싹 빠져버리니까 그래서 원희룡 원희룡 프레임으로 싸움으로 갔군요. 갔는데 민주당이 똑똑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재명 리더십은 그러한 이슈 파이팅을 해 나가야 된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외국 출장을 가시는 것 같죠? 아, 대통령은 자주 네. 가시는 게 아, 좋아요.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근데, 우리나라는 외교를 잘해야 네, 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도 음. 돈이 제일 많고 음. 그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에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외교만 잘하면 돈도 벌고 평화도 지킨다. 네, 네. 그 자주 나가시면 돼. 그래서 돈도 많이 벌고 나가서 그래서 문화 행사, 네. 외교 행위, 그래서 이번에 미국 호객 행위에 넘어가지만 않으면 돼. 네, 이번에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갔는데 시장님 말씀대로 돈도 벌고 균형 외교를 하기 위해서 가는 게 아니라 편향 외교를 하기 위해서 간다. 한미일 3국 정상은 이렇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다자 외교 무대에서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을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다자 외교가 아닌 곳에서 하는 건 처음이라는데요. 이걸요. 네. 제가 문재인 정부 국정원장으로 네네. 제가 미국에 제안을 했어요. 음. 한미일 정상들이 그때는 스가 총리죠. 네네. 정상들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만나 가지고 하루는 골프 치고 저녁에 음.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정책 한반도 프로세스를 들어봐라. 그래서 정상들이 한반도 비핵화, 평화 문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세 분의 정상들이 와인을 탁 때리는 그림을 그리셨군요. 사진이 워싱턴 포스트, 뉴욕 타임스, 뉴욕타임스에 나면 ABC, MBC, CBS에 보도되면은 김정은의 표정을 생각해봐라. 시진핑, 푸틴은 어떻게 되겠냐. 그런데 그때 스가 총리 일본 측이 죽으라고 반대를 해가지고 사실 무산됐군요. 캠볼 음. 세 분이 도쿄에 직접 설득을 했지만 무산됐어요. 그랬더니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정상화라고 하지만은 역사적으로 이 군력 얘기를 해가지고 같이 만나는데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만나는 것은 좋지만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만나는 것은 좋지만은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대결을 위해서 강대강으로 나가는 것은 그래서 문제가 있는데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는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정상 3국 정상회담은 우리가 주도해서 우리가 제안해서 이렇게 한 거였지만 하려고 했지만 이번에는 전적으로 미국의 드라이브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거기에서 결과문이라는 게 보도가 됐어요. 결과문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3국 정상회의 결과문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평화를 위한 결과문이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이 공격을 받는 경우 서로 협의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는 등 한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아주 좋은 지적인데요. 네. 한미 군사 동맹은 있을- 한국이 네. 침범을 당하면 미군이 자동적으로 네. 개입하게 돼 있어요. 지금 돼 있어요. 미국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게 돼 있어요. 그게 네. 이승만 대통령의 참 빛나는 외교의 산물인데 이제 일본의 참전기를 터준 거예요. 그러니까요. 또 우리가 일본이 만약 대만, 중국의 공격을 받으면 참전한다. 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요, 6.25 때도 일본 자위대가 오겠다 하니까는 38선에 있는 총뿌리를 전부 일본으로 향해라.
네. 이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어떻게 됐든 한미 군사 동맹은 자동적으로 미국이 방어하게 돼 있는데 일본을 터져 가지고 준 우리가 군사 동맹이 되죠, 일본과. 전쟁 국가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벌써 그 편향 외교의 반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북중러의 밀착입니다. 예. 지난번에 전승절 그렇죠. 우리는 이제 휴전협정 일이지만 북한에서는 전승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때 중국의 국방장관, 러시아의 국방장관을 다 초대를 해가지고 뭐 밤에 하는 것까지 다 봤습니다. 그때 김정은이가 계속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하고 밀착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때 우크라이나 전에서의 협력 관계를 했을 것이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했죠. 했을 네. 것이다가 아니에요. 네. 이거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에서는 첨단 탄도미사일 기술 지원하죠. 항공기, 방공무기 기술 지원이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고요. 북한에서는 러시아의 군수물자 지원할 것이다. 이 전쟁통에. 제가 네. 딱 보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음. 이건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서 음. 한국 무기가 북한 무기와 전쟁을 하고 있다. 아. 사실상 남북 무기 대리전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은 러시아가 2% 부족한 북한의 우주, ICBM, 핵, 미사일 기술을 지원할 것이다. 보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되면 예상대로. 미국이 가장 위기에 처한다. 그리고 러시아는 과거에 노태우 정권 때 불곰 작전, 우리한테 재래식 무기 기술을 북한한테 안 주고 네. 우리한테 지원해서 우리 재래식 무기가 북한보다 월등하게 앞서는 계기를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제 거꾸로 북한의 그러한 지원을 했을 때 어디로 갈 것이냐? 그리고 만약 북한에서 저는 용병 파병한다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네. 한미일 동맹이면은 북중러는 혈맹으로 갈습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 한반도가 이른바 신냉전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적어도 남북 평화 시대에 잠깐 사라졌던 한반도 리스크에 다시 걸리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국제 신용 평가 기관이 우리를 어떻게 아니, 평가하겠습니까? 피치에서 미국 신용평가 내려버리니까 이미 난리 아니에요. 2A로 떨어졌죠.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일부 보도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네. 지금 위험하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상수가 돼 버리는데 그렇죠. 그러면 경제가 아니 이미 네.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 실패로 네네. 우리 경제는 나락으로 떨어졌어요. 네네. 아니 제가 수십 차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중국이 가장 큰 시장이었는데 네네. 1등에서 네네. 5등으로 이제 6등으로 떨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는 안 돼요.